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세시풍속이 묶여있는 부분 다뤄볼 건데 여기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이런 24절기에 따라서 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역사로 남아가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한국인으로서 꼭 알아야 되는 문화의 하나에 해당하는 되기 때문에 이 세시풍속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기는 해요. 나오는 것도 되게 간단하게 나오는 편이니까 꼭 익혀두도록 하겠습니다. 8문제 정도로 정리해 볼게요. 1번, 다음 세시풍속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푸른 새 잎을 밟는 날, 그래서 답청절이라고 불렀던 날인데 강남에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중3일은 본격적인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다. 이날에는 들에 나가서 푸른 새잎을 밟는 풍습이 있어서 답청절이라고 부른다. 답청의 풍습은 신윤복의 연소답청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음력 3월 3일이고요. 그러면 이제 양력으로 봤을 때 이제 꽃이 좀 피어나는, 순이 좀 올라오는 그런 시점이겠죠. 화전을 해먹거나 쑥떡을 먹거나 또 풍속으로는 노랑나비를 날리고 활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날은 삼진날입니다. 이날은 삼진날이에요. 그러면 뭔가 3이 들어가는 거 2개가 있어서 삼진날이라고 하나보다 이렇게 연상을 하기가 좀 쉽게 되어 있죠. 그러면 삼진날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제일 적절한 거 고를게요. 칠석날의 전설을 검색하려면 이건 7월 7일에 칠석을 얘기하는 거죠. 한식날의 의미를 파악한다. 이 한식은 4월 양력으로 4월 5일, 6일 정도 해당하는 건데 요거는 삼진날보다 조금 더 뒤에 등장을 하는 거고요. 찬 음식을 먹는 날입니다. 이거랑 유래가 완전히 달라요. 삼진날의 유래를 알아보는 게 가장 적절한 탐구활동이 되겠죠? 3번이고요. 동지에 먹는 음식 조사하는 거는 동지에 해당하는 거에 하는 거고 단오에 즐기는 민속놀이는 단오일 때 보는 거죠. 요걸 삼진날이라는 거를 찾아보신다면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1번에 3번이고요. 자, 2번 볼게요. 가에 행해지던 풍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상의 제사 지내고 성묘하는 날, 땡땡, 병조에서 아뢰기를 동지로부터 105일이 지나면 세찬 바람과 심한 비가 있으니 이것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 요 날에는 밤낮으로 불과 연기를 일절 금지하고 관리들에게 순찰하게 하시옵소서. 또 관련 행사로는 손 없는 날 또는 귀신이 꼼짝않는 날로 여겨서 산소에 손을 대도 탈이 없다고 해서 산소에 손을 보는 날이 요 날입니다. 그래서 잔디를 새로 입히는 개사초를 하거나 비석 또는 상석을 세우거나 이장을 했다라고 하죠. 네, 요 날은 한식입니다. 불을 피우지 않고 그래서 찬 음식을 먹는 날로도 되고 있는데 적절한 거 고를게요. 진달래꽃으로 화전 부쳐 먹는 거 요거 삼진날에 하는 거예요. 요거는 삼진날. 새알심을 넣어서 팥죽을 만드는 거는 동지에 해 먹는 거고요. 창포를 삶은 물로 머리를 감는 거는 단오 풍습이죠. 단오.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게 한식의 특징입니다. 4번이 답이고요. 부스럼을 예방하기 위해 부럼 깨기 하는 건 정월 대보름에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자주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옳은 것은 가에 대해 검색해줘. 개관 음력 5월 5일로 수린날이라고도 하고 1년 중에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 여겼다. 무더위를 잘 견디라는 의미로 왕이 이날 신하들에게 부채를 선물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씨름이나 그네 뛰기 하고 수리취떡 만들어 먹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5월 5일은 단오죠. 단오. 단오의 특징으로 쉽게 아마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3번에 4번입니다. 4번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년 중에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 수린날이라고도 하는데 수리란 우리말로 수레다. 이날 쑥을 뜯어 짓지어서 맵쌀가루에 넣고 초록색이 나도록 반죽을 해서 수레바퀴 모양으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 그래서 이날을 수린날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날이 되면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그중에서 강릉의 행사가 유명한데 이 행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근데 요거 단오날이죠.
이 행사는 세시풍속은 단어입니다. 자, 단어에 대한 걸로 옳지 않은 거 고를게요. 앵두로 화채를 만들어 먹습니다. 요때 딱 앵두가 엄청 많이 열리는 계절이죠. 요거 맞는 얘기고, 창포물을 삶아가지고 그 물로 머리를 감았죠. 들판에 쥐불을 놓으면서 풍년을 기원하는 거는 일단 계절적으로도 지금 맞지가 않죠. 이 쥐불놀이를 하는 거는 이 정월 대보름에 같이 하는 놀이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혼자 겨울 시점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네뛰기, 씨름 등의 민속놀이를 즐겼다. 특히 그네뛰기가 있고요. 임금이 신하들에게 부채를 나누어 주었다. 이게 단어에 나눠줬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올 것 같으니까 단어선이라는 걸 나눠줬다고 해요. 그리고 임금에게 이렇게 단어선을 받은 신하들 중에는 답례를 한다는 뜻으로 시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임금에게 바친 것도 있는데 이걸 단어첩이라 그래요. 가끔 궁에 가면은 궁궐 안쪽에 이렇게 메인 공간 같은 데에 기둥에 뭐 이렇게 붙어 있는 종이 같은 거 있을 때가 있는데 이거는 신하들이 왕에게 써서 바친 단어첩을 붙여놓는 경우입니다.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5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옳은 것은 애군을 쫓고 더위를 쫓는 땡땡. 음력 6월의 보름입니다. 음력으로 6월의 보름인데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으면 나쁜 기운이 날아가고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완전히 엄청나게 큰 더위가 오기 직전인데 지금도 엄청 더울 때예요. 음력 6월이면은 이미 7월 달로 양력은 넘어가 있는 시점이니까 그래서 보니까 탁종놀이 같은 거 발을 시원한 물에 담그는 것도 하고 햇밀로 구슬 모양의 오색면을 만들어 먹거나 찹쌀가루, 밀가루로 경단을 만들어서 얼음 꿀물에 넣어서 먹으면서 양기를 좀 기운을 보충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네요. 이 날은 6월 15일, 음력 6월 15일로 유두라는 날입니다. 나머지 날짜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지는 한겨울이죠. 그리고 한식은 초봄이니까 좀 쌀쌀한 상태고요. 7월 7석은 이 내용이랑 전혀 다른 내용이고 삼집날도 초봄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없을 겁니다.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6번 볼게요. 밑줄 그은 이날에 해당하는 세시풍속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남원 광환루원의 오작교입니다. 조선시대 남원부사 장의국이 헤어져 있었던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전설을 형상화해서 만들었습니다. 음력 7월 7일인 이날에는 여인들이 별을 보면서 바느질 솜씨가 좋아지기를 비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직녀가 옷감을 굉장히 잘 짜는 재주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 세시 풍속은 7월 7석입니다. 아마 전래동화로 한 번씩 접해보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6번에 2번으로 찾아주시고요. 자, 7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옳은 것은 세시풍속 체험 프로그램. 이 가는 24절기 중에 19번째 절기로 이날부터 겨울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겨울이 시작된다. 그래서 김장을 담거나 치개미를 만드는 그런 풍속이 있었다는데 겨울이 시작되죠. 입동입니다. 입동. 그래서 입동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8번 보겠습니다. 가와 관련된 세시 음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 우리가 동지라고 부르는 날 아시죠? 이거는 지금도 꽤 많이 사람들이 아직은 기억을 하고 쓰고 있기는 해요. 이날은 태양의 부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민간에서 작은 설 또는 아세라고 불렀다. 이날은 날씨가 춥고 밤이 가장 길어서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라고도 했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관상감에서는 임금에게 새해 달력을 올린다. 그러면 임금은 백관에게 황색 표지 달력과 백색 표지 달력에 동문지보를 찍어서 하사를 했다. 라고 이런 거에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동짓날에 먹는 음식이 있죠? 팥죽입니다. 동지 팥죽.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송편은 추석 때 먹는 거고 화전은 삼진날에, 수리치는 단오에, 오곡밥은 정월 대보름에 먹는 거죠. 각각이 언제 먹는 음식인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세시풍속에 맞춰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연환경도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계절이라고 부르기도 조금 힘들어졌죠. 지금은 겨울이랑 여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약간 조금 힘든데
우리가 24절기라는 거에 어떻게 맞춰 살았냐면 24절기에 맞춰서 농사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주요한 생활의 풍속이 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하고 매치시키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인이니까 우리가 이거는 실제 지금 하지는 않아도 지금 우리를 이루고 있는 문화의 어떤 뿌리 같은 것으로 기억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릴까봐, 다 잃어버릴까봐 이런 것들을 문제에 놓고서 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문화유산보다 많이는 안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걸로 맞춰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 세시풍속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기타 지역사 부분하고 세계 문화유산 파트하고 요 세시풍속을 같이 합치셔가지고 한 번에 정리를 잘 해두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정리하셔가지고 문제 푸시면 한 챕터를 전체 챕터를 이제 다 보신 겁니다. 이거를 이론을 정리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풀이 하실 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차분하게 공부를 하는 게 물론 가장 좋아요. 가장 좋지만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도 충분히 풀 수가 있는 시험입니다.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패턴이라는 게 존재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몇 회차에 기출문제를 이렇게 시대별로 모아서 풀어보시면 어느 시대의 문제에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정리해서 푸실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이 문제풀이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와 등급을 획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문제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